국내 투자자들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문을 연 금융시장을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헝다의 부채가 350조 원으로 핀란드의 GDP보다 많은 수준인 걸 감안하면 당분간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투자자들이 헝다 리스크 때문에 가장 불안하게 바라본 건 환율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늘면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186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이 내년부터 돈을 풀지 않을 것이란 소식이 겹치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코스피도 하락세로 출발해 오전에 1% 넘게 빠졌습니다. 출렁이던 금융시장은 헝다가 일부 채권의 이자를 제때 갚겠다고 공시하면서 다소 진정됐습니다. 오후 들어 환율은 상승폭이 낮아지고 코스피도 하락폭을 줄인 채 장을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헝다가 파산해도 우리 기업이 직접 입을 피해는 적다고 봤습니다. 국내 금융회사나 기업 가운데는 헝다의 채권을 보유한 곳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헝다 변수가 불거질 때마다 금융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헝다의 총 부채는 357조 원이 넘습니다. 핀란드 국내 총 생산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헝다가 파산하면 강소국 하나가 부도나는 셈입니다. 헝다가 발행한 달러 채권은 미국과 스위스, 프랑스 등의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들이 헝다에서 생길 수 있는 투자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신흥국에서 돈을 회수하면 우리 증시엔 악재입니다. 미국 증시에도 부정적 여파가 있고 위안화 가치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원화 가치도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죠. 헝다가 파산해서 중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되면 국내 실물 경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은 헝다가 단기간에 무너지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더 많습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과 내수 침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해가며 헝다를 구조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헝다그룹 파산설이 파다한 지금 중국 현지는 어떤지도 취재했습니다. 현장에선 기계들이 멈췄고 공사장도 방치돼 있었습니다. 돈 내고 입주 기다리던 사람들은 속타는 사연을 온라인에 올립니다. 박성훈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타워 크레인들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공사장 목재들은 방치된 지 오래된 듯 색이 바랬습니다. 공사 현장 출입구는 막혔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헝다그룹이 베이징에서 개발 중인 한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미 공사가 중지된 지 상당 시간 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준공 예정이던 베이징 아파트 공사가 돌연 중단된 건 지난 3월부터입니다. 공사장 관계자들이 취재진을 발견하고 제지합니다. 你们是干啥的呀？不是我想知道这个现在这个恒的开发地的情况。什么情况啊？ 인근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봤습니다. 문은 열려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황을 물어보려 하자 취재진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취재진은 현장에서 한 입주 예정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我现在有点担心，但是我觉得应该还好。万一要是真正资金链断了，肯定还是有接盘的，我认为。 불안감은 온라인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돈을 다 낸 입주자들은 속이 타들어간다. 공사가 너무 오래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헝다그룹은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 이자 42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힌 번호로 통화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헝다그룹의 2대 주주인 화인 부동산 측은 헝다 지분을 모두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